안녕하십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뭐 한 달 정도 방송을 안 했는데요. 안 하면서 이제 회원분들과 통화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방송 좀 많이 해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간에 반성도 좀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시황관이 사실 뭐 달라진 건 크게 없는데요. 요거 내용을 한번 좀 과거부터 한번 좀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올렸던 내용들인데요. 이게 쭉 보면, 음, 언제부터라고 할까요? 사실 좀 오래되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이거 언젠가요? 이거는 5개월 전에 보면은 EPS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5개월 전 이때는 다양한 어떤 유럽의 어떤 경기 선행 지수들이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음, 뭐 다양하게 했네요, 보니까. 이거를 좀 최근 걸로만 좀 이렇게 놓고 보면 어, 다 좋은 내용들만 저는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자본재 주문 서프라이즈 이런 내용도 했었고, 그 다음에 EPS 반등이 시작되면 일단 주식은 사자 이런 이야기. EPS 반등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2달 전이니까요.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인버스 고버스를 매수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시장이 앞으로도 더 갈 거라는 생각, 상승장 안의 조정이기 때문에 인버스나 어떤 인버스의 2배짜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삼성전자의 바닥을 찍은 것이냐, 경기 침체가 아닌 반등장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아무튼 계속 좀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어,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큰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동안에 달라진 게 진짜 없는 게, 보면은 미국의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보면은 PC도 역시 떨어지고 있고, 핵심 PC도 역시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 바닥을 잡고 확 올라갔습니다. 벌써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줄여볼까요? 이미 2월을 바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100이라는 이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미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어떤 컨퍼런스 보드에서도 이젠 진짜 바닥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 그 다음에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약간의 반등이 있는데 이건 아직 좀 모르겠고. 근데 이거 ISM 말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컨퍼런스 보드나 어떤 OECD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현재 경기가 아니라 미래 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를 가지고 주식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너무 지난 이야기이니까. 그렇다고 또 미래 것만 가지고 하기에도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미래 지수 보다도 선행 지수보다도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적어도 선행 지수 정도로는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어,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이런 지표들에서 이미 우상향한 지가 좀 됐습니다. 한국 수출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겠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서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려면. 그래서 지금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든 뭐 다음 달이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현재까지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 길게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월간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보면은 오랜만에 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가 월간 차트인 것이고 여기가 주간 차트, 여기가 일간 차트인 것이고 여기는 요거 요 선을 좀 우리가 보자고 했잖아요. 요 선. 테스트하는 겸 좀 보시라. 근데 이 사실 요 이야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넘은 적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맞아서 요것과 시장의 방향을 좀 같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음, 잠시만요. 어, 아이고, 아이고, 뭐지? 예. 어, 그래서 일단은 월간 차트로 좀 코스피를 좀 보면, 이거 아마 다들 뭐 아실 거지만, 월간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요 볼린저 밴드의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렇게. 요 파란색 부분, 요렇게. 위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요렇게. 그쵸, 요렇게 있었겠죠? 요 구간은 올라가면 상승하든지, 그러니까 가치 평가해 보면 좀 비싸지만 우상향하면 크게 우상향하고 횡보일 때는 이 위에 맞고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거를 좀 길게 놓고 볼까요? 횡보할 때는 이런 위치에서 보면 보통 하락을 하고 이 아래에서는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어떤 강한 어떤 상승장이 나올 때는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서 시장은 빠지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차트로만 좀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니라 당시 그 현장에 있었을 때의 가치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가치 평가와도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의 어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파란색 구간, 그다음에 요 빨간색 구간 요렇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빨간색 구간은 저평가 위치인가? 위에는 고평가 영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요 가운데 있는 구간 있잖아요. 요 가운데 요렇게 요 구간은 사실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뭐 횡보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주가가 싼 것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은 뭐 이런 구간인 것인데 지금 코스피가 딱 보면은 요 초입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초입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데 이것은 상승의 시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조금 언저리에서 맞고 횡보할지 애매한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 어 그다음에 요거를 좀 과거랑도 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위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상당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었거든요. 혹시 근데 지금 올해 이번 연도 내년 뭐 이렇게 해도 앞으로도 혹시 과거처럼 이런 약간의 상승하는 횡보장이 올까?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오래된다면 계속 뚫고 올라가는 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횡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일 때는 트레이딩의 영역이 많았고 어떤 추세를 만드는 애들도 쉽지 않았고 이랬습니다. 보통 이때는 시장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 올라가는 요 시장 상승 구간에 어떤 주도주가 올라가고 꺾여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빠질 때 다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주도주가 올라가고 또 확 빠지고 이게 되게 어려웠었고 요 구간도 굉장히 변동이 많았고 아무튼 힘든 구간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 그럼에도 과거처럼 이렇게
밑에까지 이런 저평가 영역으로는 진입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구간의 PBR이 한 1배 가까이, PBR 1배 근처로 왔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구간에 조금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미국 시장은 이미 요 과열권에 진입했죠. 근데 다만 전고점은 뚫지는 못하고 있지만 과열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할 수 있습니다. S&P 다우도 이미 올라가 있고, 그죠? 나스닥도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 시장은 그렇진 못하지만, 근데 요것을 조금 이제 어, 일-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고 조금 크게 볼까요? 여기 빨간 선 거 있는 게 경계, 이게 경계가 아니네요. 그죠? 여기가 빨간색이 경계네요. 그죠? 이렇게. 아, 이때는 시장의 어떤 저점을 표시했던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경계인데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좀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그거 이전에 다우를 먼저 좀 볼게요. 다우를 보면 다우를 월간 차트로 보면 어,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으로 상승하고 조정을 주고 다시 가는 모습인데 이 조정의 폭이 그리 깊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요 조정은 저는 일단 끝났다고 봅니다. 요 상황에서 있었던 어떤 다양한 어떤 노이즈들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고, 요때 노이즈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건 앞으로의 한 내년 상반기 정도의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 사실 그게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시장이 어, 하락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미국 경기가 좋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보면 요때를 진짜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때 보면 보통 다우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에서 50% 정도까지 하락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요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17에서 한 27% 정도가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케이스에 들어가는 경우에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재면 한 22% 정도 하락했네요. 그죠? 그리고 과거 거를 쭉 보면은 사실 너무 예전 거까지 보기는 좀 그렇지만 한 요 정도부터 볼게요. 봤을 때 요때 볼까요? 요때는 30%를 살짝 넘기는, 그리고 2008년도에는 50%까지 오는, 코로나 때도 30%를 좀 넘기는, 이번에는 20 몇 프로 정도 조정. 그리고 사실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어떤 이런 조정들은 17, 18%뭐 이 정도 이렇게 짧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침체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정폭이 좀 너무 짧게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강한 어떤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보통 그 해당 년 그 해당 년에 만약에 한 3월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강한 어떤 하락이 나오면 그 해당 년 한 연말이 되기 전에는 보통 시장이 반등을 했고 그 시장은 끝났습니다.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태까지 거의 다. 혹은 플러스 한 6에서 9개월 안에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시장은 다시 반등하는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까운 코로나 때부터 보면은 빠지고 그 해당 년 안에 시장이 반등하는, 그리고 빠지고 그 해당 년 안에 시장이
정상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역시 보여서 이젠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끝난 이후에는 한동안은 어떤 무언가가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런 사례를 좀 봤을 때, 어, 적어도 올해는 무언가가 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냥 경험치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조정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기분 나쁜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간 차트로 좀 보면, 일간 차트로, 이렇게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은, 이거 지우고, 올해부터 보면,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쭉, 그쵸? 바닥을 치고 쭉 올라가면서, 더 보기 쉽게 S&P를 볼게요. 쭉 올라가면서, 이 파란색 이렇게 해놓던 구간이 분산이 상당히 많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통 분산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조정을 좀 이 정도는 받아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좀 특이하게 여긴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을 뚫고 상승하는 좀 특이한 모습이 나왔고, 또 여기에서도 이 정도면 조정을 많이, 분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조정이 최근 한 달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하나, 둘, 셋, 한 여섯, 일곱 개 정도가 분산이 나왔거든요. 이게 나스닥도 그렇고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에도 분산이 이렇게 많았는데 뚫고 올라가는 아직 근데 다우에서는 분산이 최근 분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S&P와 나스닥의 분산이 너무 크다라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분산을 뚫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보통 과열이 좀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요 구간은 과열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평성들의 이격이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거로 이렇게 좀 보면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요. 과거의 여기의 이격과 여기의 이격이 요 당시에 조금 비슷한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일정 부분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신용 강등 이슈가 나온 것이죠. 요때 미국은 과거에도 보면 한 좀 짧게 끝났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상당히 무섭게 하락을 했긴 했어요. 그때를 좀 보면 어, 그 당시의 시장은 요 구간인데요. 무섭게 빠지긴 했거든요. 무섭게 빠지긴 했는데 그때 8월이 피크였었던 여기가 8월이죠. 8월에 1, 2주 정도 만에 변동성을 확 키우고 나서는 이제 바닥을 만들고 그 안에서 두 달 정도 변동을 키우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 구간에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고 이럴 수는 없었던 기억이 나요. 이 당시 때는 상당히 무서웠던 기억이 나고 너무 심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할 정도의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할 수 있었던 해지가 달러를 사는 방법밖에 없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달러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을 그런 의미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요 일이 어떻게 끝날지 과거처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과거처럼 한국 시장도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한국 주식도 팔고 달러를 샀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에 한국 주식은 내비둔 상태에서 달러만 일단 해지용으로 좀 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좀 볼까요? 근데 한국 시장도 분산들이 이렇게 나오면 분산이 퐁 빠지고 분산이 나오면 퐁 빠지고 분산이 나오면 퐁 빠지고 했었는데 여기 때는 분산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다우처럼. 근데 약간 꺼름직한 것은 마치 제가 뭐 차트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유명한 차트가 있잖아요. 그 패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요 구간, 이게 설명해 보면 많은 어떤 분산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구간을 요때 한번 틱 넘었거든요. 근데 요때 거래량이 그렇게 평균 거래량보다 많지 않았어요. 늘긴 했지만. 그리고 요 3일 상승하는 요 캔들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어떤 쐐기형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전 고점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근데 더해서 미국의 어떤 분산들이 많고 한국 시장에 어떤 최근에 어떤 수급 쏠림도 있던 상황에 악재까지 더해져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생각도 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가 넘는 하락으로 넘기 시작하네요. 그쵸? 근데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나스닥은 벌써 최근 한 달 동안의 분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 분산들이 많으면서 올라간다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받는 느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과열, 그다음에 어떤 걱정의 벽. 이 뭐냐면 요 말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한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꺾이는 게 정상적인데 꺾이지 않고 올라갈 때 과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매도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장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걱정의 벽을 타고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어떤 그 하락의 어떤 기회로 무조건 하락 혹은 뭐 매도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길게 시장을 보면은 요게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요 초록색이 1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어,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깨는 게 확실할 때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 요 이격이 벌어져서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으나 50일 이동평균선을 깨서 무언가를 좀 이렇게 공포 분위기까지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좀 보는 것이 어떨까. 다만 인버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상승 추세에서,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보면은 50일과 200일이 골든 크로스 나는 이런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상승이 길잖아요. 이렇게 그죠? 상승이 길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50일과 200일이 데드크로스 난 이 하락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어떤 매도의 어떤 포지션이 어울리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황에서 우상향 하니까 매수의 어떤 포커스만 좀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버스는 매수하려면 요 구간에서 해야겠죠. 요 구간에서 뭐 짧게 짧게 인버스를 좀 전략적으로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우상향일 때 인버스는 너무 짧고 위험하다. 근데 다만 오늘 저희가 달러를 산 거는 과거의 어떤 사례에서 어, 좀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또 그 계속 하지 않았는데 하나 테마주를 정말 오랜만에 하나 산 게 있는데요. 그건 역시도 사실 뭐 테마주로 큰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고, 지금 오늘은 뭐 최근에 이랬죠. 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혹은 뭐 가끔 헬스케어가 조금 들쑥들쑥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에 뭔가 핑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빠지는 날에 테마주만 하나 탁 튀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주의 방향을 좀 따라가다 보면 이 테마주가 잠잠해질 때 시장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 헬스케어든 혹은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뭐 운송 항공이든 호텔 레저 뭐 요쪽 혹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쪽들을 좀 이렇게 추적하기 위해서 오늘 테마주를 하나 이렇게 매수한 겁니다. 매수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써놓기를 우리는 이런 걸 사긴 했지만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권하진 않는다라는 거. 어, 그리고 뭐 그렇네요. 사실 그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잡한 뉴스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많았는데 방송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한 달 정도를 한 달 정도 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점 그런 어떤 좀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많은 어떤 유튜브 방송들 속에서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진짜 노이즈가 되는 게 내 자신이 너무 싫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그리고 시황만 전문적으로 하는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있어서 오늘의 뉴스를 과할 정도로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는 공짜니까요. 그래서 나까지 시황하는 게, 이게 정말 좀,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좀 고민도 있곤 했지만, 아, 그래도, 저희 그 평생 투자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평생 같이 주식하기로 했던 회원분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카페에 이렇게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유튜브에도 벌써 14,000명인데요. 저는 이 숫자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뭐 어떤, 그죠? 크게 뭐가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도. 근데 이 카페는 저희가 그 비공개로도 했다가 그 설정을 제한하기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든 생각은 그래도 우리 카페에서 저를 좋게 보셔서 오랫동안 저랑 같이 해오신 분들에게는 무언가의 내용을 좀 계속 전달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서 이제 카페에는 좀 자주 올려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 혼자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카페를 뭐 유명한 카페들처럼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할 수는 없고 저의 시간 자체가 아침부터 한 3시까지는 카페에 글을 쓰거나 이르기에는 제가 혼자 이제 앞으로 한다면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요때는 순수 주식 투자에만 좀 올인을 하고요. 요 끝난 이후부터 한 6시 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요 시간에 회원들이 전화가 오면 전화 통화를 우선적으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방송 이렇게 녹화로 짧게 짧게 5분, 3분이라도 계속 좀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래 한 회원분들과 진짜로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지금 카테고리가 요렇게 있잖아요, 두 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거와 거의 똑같이, 이것과 거의 똑같이 하나를 더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희 그 평생 회원들 있잖아요. 평생 회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좀 꺼려져서 안 하고는 있었지만 어 그래서 일부러 방송의 끝에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유한타
컨텐츠, 아이고, 저희가 유안타 증권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휴사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휴사로. 그래서, 어, 저희가 회원들에게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가 평생투자 회원들에게 금전적인 돈을 받고 했다면 이거 없앤 지 벌써 꽤 됐잖아요. 2020년부터 했으니까 0, 1, 2, 3 지금 3년 정도, 4년 정도네요. 4년 정도를 돈은 받지 않잖아요. 대신에 유안타에서 차라리 돈을 받고 회원들에겐 돈을 받지 말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인데 어, 그러고 나서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유안타로 수익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서 유안타에 계좌가 있는 사람들, 그래야지 유안타도 플러스가 되고 그 플러스를 가지고 유안타가 저희를 도와주기 때문에 유안타에 계좌가 있는 분들만 평생 회원이 되는 거죠. 지금의 조건은. 근데 지금 보면은 유안타에 계좌가 없거나 뭐 하지만 제가 이렇게 탁 끝을 내진 못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갔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분들은 유한타에 계좌가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아마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그러니까 아무튼 평생 회원분들과 이렇게 카페에서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는 평생 회원들의 어떤 게시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회원들이 보면은 어, 집단지성이 있잖아요. 그 어떤 내용이든 요 순서 똑같이 시황에 대한 본인의 그냥 간단한 뭐 한 줄, 뭐 몇 자라도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실적 관심 있는 종목을 제목이라도 어떤 종목 실적 좋아 보입니다. 라든지 혹은 차트, 이 차트가 괜찮은 것 같다. 라든지 그 다음에 좋은 책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회원들의 사는 이야기를 좀 같이 올려주셔서 지금 저희 카페가 거의 뭐 썰렁하긴 한데요. 좀 이제 좀 활동적으로 좀 바뀌는 카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 거는 요 이제 음, 투표, 투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언저리다, 뭐 9만 원 언저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 정도지만 뭐 한 100명 정도만이라도 참여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뭐 구간들이 나오면 어디 쪽에 가장 많이 몰리는지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정도가 나오면 그게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표란을 좀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네요. 어,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유튜브는 잘 안 하더라도 카페에는 좀 성의를 좀 어, 해야겠다. 그리고 어, 저도 좀 이렇게 심플하게 카페 글을 좀 짧게라도 이렇게 뭐라도 쓰고 방송이라도 하고를 좀 카페를 좀 활성화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카페, 유튜브는 다 같이 보는 거니까 말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카페는 그냥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편하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한 게 저는 저희 네이버 카페 평생 회원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으니까 꺼리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얘기를 막 해도 되거든요.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안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두서 없었는데요. 힘든 시기인데요. 회원분들이랑 통화하다 보면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